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주석입니다. 최근 정말 기가 막힌 주장을 하나 들었습니다. 중국 축구가 한때 아시아 최고였다는 말입니다.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24년째 무려 6번 연속으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바로 그 직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의 패배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냉혹한 현실과 마주했을 때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대신 아주 서툰 연극을 한 편 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음모론과 우리가 피해자라는 이름의 연극이죠. 오늘 저 김준석이 축구 팬들을 기만하는 그들의 가장 유치하고 황당무계한 연극의 실체를 바로 이 자리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그 서툰 연극의 막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이 끝나자마자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월드컵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본선 진출국이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아시아에 배정된 티켓이 무려 8장 판 8.5장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기회가 아닙니다. 역대급 황금 기회에 그야말로 레드카펫을 깔아준 수준이었죠. 오죽했으면 거대한 중국 시장을 위한 FIFA의 노골적인 배려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14억 인구를 등에 업고 늘어난 티켓까지 손에 쥐었으니 이번에야말로 월드컵에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중국 내에서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바로 그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일본에게는 0대 7이라는 축구 역사의 길이 남을 치욕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같은 경쟁팀들에게도 번번이 발목을 잡히며 결국 조 5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월드컵 본선을 향한 꿈은 공식적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문은 굳게, 아주 굳게 닫혔습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그들은 어둠 속에서 가짜 열쇠를 찾기 시작합니다. 정문이 닫히니 뒷문으로 들어가려는 아주 유치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부터 그 꼼수의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뒷문으로 들어가려는 그들의 유치한 꼼수. 지금부터 본격적인 연극이 시작됩니다. 월드컵 탈락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자마자 중국의 일부 언론과 축구 커뮤니티에서 하나의 루머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직 희망은 있다. AFC가 인도네시아의 부정선수 기용 의혹을 조사 중이다. 마치 한 줄기 빛이라도 본 것처럼 그들은 이 확인되지도 않은 소문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희망의 근거로 삼은 두정 선수, 그들이 지목한 희생양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골키퍼 마르턴 파스 선수였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파스 선수는 네덜란드 연령별 대표팀을 거쳤다. 그러니 인도네시아 대표팀 선수로 뛸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주점을 바탕으로 아주 달콤한 장밋빛 시나리오를 스스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부정 선수 기용으로 몰수패를 당한다면 그럼 조 4위였던 인도네시아가 순위에서 밀려나고 5위였던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해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다. 정말 완벽한 해피엔딩 아닙니까? 파스 선수 완벽하죠. 딱 한 가지만 떼고요.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명백한 거짓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실수로 잊은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외면한 걸까요? 세계 축구의 최고 권위 기관인 FIFA가 바로 그 국제 축구 연맹이 마르턴 타스 선수의 인도네시아 대표팀 귀화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FIFA의 법무팀은 이런 귀화 절차를 그냥 동네 축구 클럽처럼 대충 처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 모든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야 공식적인 허가를 내줍니다. 이미 FIFA의 허가 도장이 찍힌 사안이란 말입니다. 논쟁의 여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이 떠들던 AFC의 주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부정선수 의혹은 그들만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일방적인 주장이자 황당한 톱백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연극 처음부터 관객도 무대도 없이 혼자 떠드는 원맨쇼였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만약 이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 딱 한 번의 실수였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패배할 때마다 반복되는 아주 질 나쁜 패턴이란 말입니다. 시간을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3월로 돌려보겠습니다. 똑같은 연극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대상이 호주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호주의 캐머런 버지스 선수가 과거 스코틀랜드 대표팀에서 뛰었으니 중국전에 출전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또 몰수패를 주장한 겁니다. 익숙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실은 뭐였을까요? 버지스 선수가 뛴 것은 스코틀랜드 성인 대표팀이 아닌 연령별 대표팀이었습니다.
FIFA 규정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연령별 대표팀에서 뛴 경력은 성인 대표팀을 선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심지어 버지스는 그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호주 대표팀 소속으로 경기를 소화했고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중국과의 경기 이후에 이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이길 수 없으니 경기장 밖에서라도 상대를 끌어내리려는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상대의 서류를 뒤지고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내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패배할 때마다 남 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행동. 저희 언론에선 이럴 때 쓰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생떼입니다. 생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아닙니다.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규칙이 이상해. 저 선수가 반칙했어. 라고 소리치는 유치한 투정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을 찾는 긍정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냉혹한 현실로부터 도망치려는 비겁한 현실 도피일 뿐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아하! 하는 순간이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유치한 생떼는 사실 문제 현상일 뿐 본질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중국 축구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 그건 기술도 전술도 아닙니다. 바로 멘탈, 정신의 문제입니다. 패배하면 분석하는 대신 남탓을 하고 있지도 않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킵니다. 성찰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억울하다는 감정에 숨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패배의 악순환입니다. 이 정신상태로는 발전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건강한 축구 문화를 가진 팀이라면 일본에게 0대7로 졌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모든 선수가 라커룸에 모여 우리가 왜 졌는가? 일본과의 근본적인 격차는 무엇인가? 이걸 어떻게 메울 것인가를 밤새도록 토론하고 고민할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0대7이라는 스코어보드에서 눈을 돌리고 엉뚱하게도 인도네시아 골키퍼의 서류를 뒤적거렸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직시할 용기가 없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선수 자격 문제를 따지는데 쏟아부은 그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유소년 육성에 전술 분석에 쏟아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땀 흘려 승리하는 대신 책상 위 서류상으로 승리하기를 바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언론에서 계속 지적하는 자기 객관화의 부재입니다. 자기 객관화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듯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입니다. 나의 강점,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나의 약점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없으면 성장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중국 축구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심각한 착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남 탓을 하는 생떼 연극이 아무 효과가 없자 그들은 또 다른 진통제를 찾아 나섭니다. 패배의 고통을 잊게 해줄 달콤한 마약, 바로 정신승리입니다. 그들의 정신승리가 가장 잘 드러난 경기가 바로 바레인과의 최종전이었습니다. 이미 월드컵 탈락이 확정된 뒤에 치러진 순위 결정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경기였죠. 단지 조 최하위를 면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이기긴 이겼습니다. 1대 0으로요. 하지만 어떻게 이겼는지를 들여다보면 실수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90분 내내 중국의 홈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고작 39%에 머물렀습니다. 기대 득점, 즉 골이 들어갈 만한 찬스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XG 값은 0.72에 불과했습니다. 90분 동안 유효 슈팅 하나 제대로 못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후반 막판에는 바레인의 역습에 수비진이 흔들리며 실점 위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러다 경기 종료 직전 상대 수비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 하나로 정말 간신히 이긴 겁니다. 이건 실력으로 만든 승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늘이 도운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처참한 경기력을 보고 중국의 일부 매체는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이번 예선 막판에 상승세가 엄청났다. 그들은 중국 축구의 상승세를 이끌 새 세대가 될 수 있다라며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상승세라고요? 새 세대라고요? 10골도 스스로 넣지 못하고 페널티킥으로 겨우 이긴 경기를 보고 희망을 찾다니요? 이건 분석이 아니라 소설입니다. 결국 생떼와 정신승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통하지 않으니 이번엔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근거로 스스로를 칭찬하며 자기 최면에 빠지는 겁니다. 둘 다 자신들의 실력이 형편없다는 냉정한 현실을 외면하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일 뿐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그림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하나, 권력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축구 굴기라는 거창한 꿈을 선포했습니다. 둘, FIFA가 레드카펫까지 깔아준 월드컵 티켓 8.5장이라는 황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셋, 그 결과 그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일본에게 당한 0대7이라는 역사에 남을 치욕적인 참패였습니다. 넷, 경기장 밖에서는 한때 아시아 최고였다는 잊지도 않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섯, 이 모든 황당함의 극치는 바로 인도네시아와 호주를 걸고 넘어지며 어설프게 연출했던 생떼 연극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운으로 얻은 페널티킥 하나를 가지고 희망을 봤다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야말로 속빈 강정 같은 정신 승리까지, 이게 바로 지금 중국 축구의 민낯입니다. 그래서 전 오늘 단호하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중국 축구의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이나 신체 조건이 아닙니다. 돈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들의 자세, 더 나아가서는 인성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줄 모르는 자세,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는 자세, 스스로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습관적으로 남 탓부터 하는 바로 그 자세 말입니다. 이런 비겁한 정신 상태로는 절대 강팀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만든 그 거대한 착각의 벽을 부수고 패배할 때마다 생떼를 부리는 그 저급한 버릇을 고치지 않는 한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아니 200년이 지나도 그들의 월드컵 꿈은 영원히 그저 꿈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축구는 참 위대한 스포츠입니다. 축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라운드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약점을 숨길 수도 스코어보드를 속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구는 우리에게 정직함을 요구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요구하며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 용기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토록 진실된 스포츠, 정말이지 우리의 자랑이에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신 이 몰수패 소동과 정신승리 연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축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멘탈의 문제일까요? 시스템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하고 성숙한 토론회 장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의 발전을 위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직 축구의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해설위원 김중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날카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